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즉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exceptional event의 약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종료되면 왜 종료됐을까? 이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종료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왜 오류가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걸 감지해서 그 어떠한 메시지를 출력해 준다거나 정보를 출력해 준다거나 또는 간단한 처리까지 해준다거나 해서 우아하게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뭐 오류를 처리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차원에서 자바에서 예외 처리를 제공합니다. 이 예제는 지금 일부러 뭐 0으로 나누어서 그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 코드를 좀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리절트는 x 나누기 y 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어떻게 했던 간에 일단 나누기 y가 y 값이 0으로 들어오게 되면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상치 못한 일부러 0 나누기를 여기다 0을 써가면서 나눗셈을 하는 그런 코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문법적인 버그, 에러 이런 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즉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 이런 것들이 예외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파일을 그 전에 이동시킨 걸 잊어서 URL이 잘못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또는 뭐 정말 말 그대로 URL이 잘못된 경우 그리고 배열의 경우에 배열에서 없는 인덱스를 참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그 예상치 못하는 exception 즉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러라고 말하는 것과 이 예외라는 것은 약간의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에러 즉 버그 또한 예외 처리여도 많이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그 내용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거기다가 0을 입력하게 된다면 y가 0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단이 되겠죠. 이때 나오는 메시지는 이렇게 써질 겁니다. exception in thread라고 하면서 여기에 써있기를 arithmetic exception 이라고 써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산술 예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이고 우리가 이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0으로 나누기가 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라든지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면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가 발생한 걸 감지를 하니까 이 감지한 것을 얻어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즉 0으로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코딩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딱 묶어서 이 부분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마킹을 해두고 만약에 정말 예외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출력해주고 끝내야겠다라는 곳을 코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 즉 파일을 열게 할 때 파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곳이라든지 배열에 그 인덱스를 접근할 때 인덱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try라는 걸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합기호로 열고 닫고 이 안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듯한 문장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진행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예외가 발생한다면 아까처럼 arithmetic 뭐 exception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예외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캐치하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캐치에서는 어떠한 예외가 있는지, 즉 코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블럭 안에 트라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배열의 인덱스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뭐 트라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0으로 나누기 문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트라이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곳은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의 위치가 잘못됐을까 봐 걱정되는 트라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각각 다를 것이고, 그때마다 어떠한 멘트를 출력해주고 뭐 종료할 것인지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캐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치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감지하겠습니까?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 따라서 캐치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캐치 안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종류 있죠. 종류하고 그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외 종류가 나와줘야겠고요. 그리고 이 집합기호 안에 있는 블럭 안에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주게 되겠죠. 여기는 물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종료하겠지만, 또한 여기서 예외가 A라는 예외가 발생했는데 이 캐치 안에 A라는 예외 종류가 없다. 그러면 모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예외 처리 안 하는 것처럼 종료가 되겠죠. 보다 자세히 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try라고 써 있는 그 안에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문장을 다 만들어 놓고 만들 때, 문장을 타이핑할 때 여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try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캐치는 바로 트라이 아래쪽에 있어도 되고, 그게 한성으로 쓰시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래서 트라이 바로 캐치 아래 쓰시면서 exception 종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처리할 수 있는 오류,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자, 파이널리는 이 트라이 캐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트라이가 발생해서 캐치로 가고 파이널리로 가서 마지막에 그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캐치는 안 하겠죠. 그러나 파이널리는 무조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 finally,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try와 그에 관련된 catch까지 갔다가 finally 이렇게 수행을 하겠네요. 제목에는 파이널리 블럭이라고 써놨지만 파이널리 블럭에 관련된 건 아니고, 이거는 예외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련된 또 하나의 예제인데요. 자, 트라이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는 바로 캐치 부분에서 인지는 하고는 있으나 throw라고 해서 던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throw 하면 여기에 해결된 곳으로 또 가겠죠. 자, 여기도 throw 또 해결된 곳으로 가겠죠. 자,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외가 발생하면 제대로 자원이 반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부분에서 봤던 것은 through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through란 말은 다른 쪽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out, close란 것은 이게 out이란 것은 어떤 객체 이름일 것이고요. 점하면서 close를 한다는 것은 닫는다라는 뜻이겠죠. 즉 파일을 처리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할당 받고 나서 다 끝나면 클로즈를 하잖아요. 이게 주로 자원 반납에 관련된 메소드일 확률이 높은데, 이 클로즈를 하고 나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운영체제에게 쓰지도 않으면서 반납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이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넣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 파이널리라는 곳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파이널리는 반드시 수행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라이가 발생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즉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용했던 자원을 모두 반납하셔야 되는데 예외가 발생하는 바람에 예외 처리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제대로 완성 끝까지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반납하는 코드까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예외가 발생해서 예외 처리로 간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가장 필요한 부분들, 특히 자원 반납 같은 것들은 해주고 종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파이널리를 둬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나누기 부분을 0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던 걸 보신 적 있죠? 자, 이것은 이렇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트라이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캐치라는 예외 처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배열인데요. 배열에 인덱스 참조에 관련된 예외 처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배열이 어레이라는 배열에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인트는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0부터 어레이 랭스까지 뿔뿔하고 접근하는데 우리가 그 어레이 즉 배열에 인덱스를 접근할 때는 없는 인덱스를 참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지해서 이렇게 트라이로 묶어 놓은 거고요. 실제 0번지부터 시작하는데 개수만큼 움직이면 안 되겠죠. 0번지부터 시작하면 개수보다 하나 적게까지가 인덱스의 범위인데 여기 크거나 여기 작거나 같다가 이 같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죠. 따라서 이거는 뭐 지금 0, 1, 2, 3, 4, 4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5까지 움직이게 돼서 없는 5번이라는 그 인덱스를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곳을 해주는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array의 인덱스의 그 바운드를 넘어서는 exception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exception을 써놓고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try with resource라는 것은 우리가 버전 7부터 뭐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버전이 14까지 나왔으니 뭐 이거는 몇 번 버전부터 추가됐는가 몰라도 되겠고 일단 이걸 사용하는 것은 resource라는 것은 보통 그 어떤 동적인 자료를 열었을 때 받아오는 그 자원들 을 주로 말하는데요. 파일 처리에서 대부분 많이 리소스를 가져오죠. 그림이든 파일이든 새로 열어서 그 번지를 참조할 경우 그런 경우에 리소스를 쓰게 되는데 이 리소스는 다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깜빡 잊고 문장을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try with resource라고 쓰게 되면 그때 사용했던 리소스들을 그 블럭 안에서 받은 리소스는 블럭을 벗어날 때 모두 반납하는 그러한 위주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게 되면 try하고 여기까지 묶여져 있죠. 자, 이 사이에서 파일 리더에서 파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파일 처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파일 처리는 C 언어 공부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파일을 열면서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제일 첫 번째 주소를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일 객체를 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도 new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을 텍스트 파일 열었는데요. 이 FI라는 것이 자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사용하면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쓰게 되고 이 집합교를 벗어났을 때는 이 파일을 여기 사이에 트라이에서 사용했던 그 자원을 닫아주는 즉 반납하는 그거를 저절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rint stack trace를 써서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렇게 다 닫아주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차례차례대로 다 알아서 반납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하나 알아두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외는 트라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묶은 다음에 바로 아래에서 캐치해서 수행을 하는 걸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넣어놨는데요. 이게 throw를 이용해서 그 예외를 다른 곳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throws IO exception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입출력 예외가 발생하면 throws 했습니다. 이거는 상위 메소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위 클래스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이제 파일 처리하다가 그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바로 해당 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위 객체로 가서 이 메소드를, 그러니까 throw IO exception이면 상위 메소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그 상위 메소드로 얘가 갑니다. 그래서 그 상위 메소드에는 이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7장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이제 GUI에 대해 관련돼서 8장 부분 중에서도 간단하게 앞부분만 더 다음 차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